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교수님. 네. 좋은 아침인데 소식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번 뉴스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요, 교수님. 네.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과는 운영 자체가 다르게 된다라는 건데 뭐가 다른지, 그렇죠. 어떻게 악용이 된다는 건지 이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사립유치원은 개인이나 이제 법인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일종의 이제 그 수업료나 교재비 등 뭐 추가 비용도 요구할 수 있고, 네.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좋게 이야기하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 자율적인 운영이 좀 자의적인 운영으로 변질한 모습들이 이번에 드러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리고 네, 이번에 네. 문제가 됐던 회계 시스템 이것도 또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그 이제 우리가 국가 보조를 받는 그 경우에는 네. 회계 시스템이 다르게 있는데 여기는 아직 보조금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부모한테 간 돈을 그 유치원에서 받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인이 번 돈으로 생각을 그 간주를 하고 판례도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딱 그냥 개인적으로는 요즘 유치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아까 이게 요즘에서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들이 1,878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대부분이 사립 유치원이고, 네네. 근데 전국의 사립 유치원 수가 4,282개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유치원들이 이제 해당됐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근데 이번에 또 모든 사립 유치원을 다 조사했던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네, 네. 뭐 사실 아직 전수조사는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점차 이제 문제가 노출이 좀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만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 정도가 이미 적발이 된 상태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차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전국 사립유치원에 2조 원대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과 네. 보조금의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원금은 이제 잘못 썼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공적인 기관에 가는 돈이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네.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조금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죄로 물을 수 없다라는 건 회수도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뭐 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사적으로 뭐 아파트 관리비도 쓰고 뭐 자동차 주유비로도 쓰고 네. 뭐 본인들 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성인용품 사는 데도 쓰고. 그러면 그런 데 사용을 한 거를 죄도 물을 수도 없고 그 원래 비용도 되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다시 말하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에 그 누리과정 시작하기 전에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시작됐는데 예. 이제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들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유치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은 이게 그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제 유치원은 나름 상당히 그 재량권이 있다 보니까 돈 좀 알아서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차원의 말씀들을 뭐 개인적으로 하신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군요. 근데 이게 네. 이미 골마 있는 문제였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2013년부터 그렇죠. 사립유치원 첫 감사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문제는 나왔었죠. 네네. 이게 뭐 부산, 대구, 인천, 대전교육청 이런 데서 나왔었고 뭐 경상남도에서도 2016년에 뭐 6천만 원 썼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이게 누리과정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누리과정이 돼서 우리 국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냥 마구마구 썼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박용진 의원이 결국 자료 조사한 것도 보면 최근 5년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결국 이제 누리과정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전혀 깜깜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전에도 심각한 일들이 뭐
허구하게 허다하게 그렇죠. 있었을 네네.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왜 그동안 관리 감독은 강화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역 사회에서 이 굉장히 뭐 요 최근에 오늘도 어디 언론에서 보도했지만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시의회나 도의회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의 그러니까 어떤 연결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표를 앞세워서 또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또 압력단체로서 이제 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의회에서 또 추궁을 받는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들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네, 약간 좀 이제 그동안 못 보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유치원 쪽이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는군요. 지금까지는. 박용진 의원 공청회하고 그러는데도 행사장에서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실력 행사까지도 막 이제 했잖아요. 사실 그런 거 알려지면은 국민 여론이 나빠질 거 알면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거 무섭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일부의 비리 사례를 들어서 전체 사립 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다라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숫자에서 나왔지만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유치원들이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회계 운영으로 노출이 됐고, 일단 공청회 같은 거 방해하지 말고요. 우리 한번 까보자. 일부 비리인지. 학부모들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학부모들은 이러다 보니까 아이 보낼 데가 없어서 불안하기만 하고, 그래서 학부모 불안 해소 차원에서라도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금 추진하는 개혁 방안들 이제 받아들이자. 세금으로 받은 돈이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렇게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기는데 이거 압력이나 로비로서 방해하지 말고 정말 당당하게 교육의 질로서 경쟁하자라고. 제가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내내 유치원 가는 나이가 됩니다. 정말 학부모의 또 입장에서 정말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원천적인 대책 마련도 좀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아까 나왔던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회계 시스템 도입해야 되고 법인카드도 사용 의무화해야 되고, 이렇게 비리로 걸렸을 때는요, 설립자, 원장 그리고 가족 친인척 명의로 다시 개설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가족 친인척 명의까지도, 그래서 완전히 영구 추방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보조금으로 개념 변경해가지고 횡령죄 처벌 가능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돈 내가 썼는데가 가능했는데 이거 진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학부모가 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될 거고 참여해서 전방위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던 학부모들의 유권자로서의 힘,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들에게 큰 소리를 쳐왔다라는 것이 참...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님들 이야기 듣고 투표 안 한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